안녕하세요. 신성 내 안의 나 또는 느낌, 신의 개입이라고 했는데요. 제 인생에 있어서 신의 개입을 몇 차례 받아봤기 때문에 그 경험담을 얘기해 보려고 해요. 이거는 다시 말해서 운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별표 쳐놓은 이제 부당해고 구제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한번 해봤어요. 거기에서 이제 조금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저는 이제 이 공부가 거의 다 이제 맞춰질 그 무렵에, 그런데 나는 이제 소망이 그 병원에 다니면서 정말 일하고 싶은 그 소망이 있었어요. 그냥 조그맣게 조용하게 좀 살고 싶었어요. 워낙에 인생이 스펙타클하고 호러라서 조용히 그냥 꾸준히 직장 다니는 것이 정말 저한테는 꿈이었었거든요.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들어가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는 늘, 저 같은 사람들은 늘 구석으로 몰립니다. 왜냐하면 이 의식 상태 자체가 일반인들하고 약간 다르기 때문에 행동과 말에서 티가 납니다. 어떤 식으로 티가 나냐면요. 만일 강아지를 키운다. 그런데 개를 키운다고 쳐보세요. 똥개를.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개를 묶어놓고 집을 지켜라 라고 밥을 딱딱 주면서 키워요. 근데 처음부터 밖에서 묶여진 상태로 큰 개들은, 안 풀어주어도 두렵지도 않고, 그냥 밥 잘 먹고 그냥 잘 묶여 있죠. 그렇지만 저 같은 사람들의 생각은 이 공간이, 이 세상이 인간 고유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짐승과 모든 생명체, 무생물체가 공존하는 곳이 이 지구이기 때문에 인간 고유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강아지도 같이 이 공원 같은 데, 이런 데를 산책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묶여 있는 거에 대한 개념 자체가, 개를 안 묶어 놓는다고 막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이러는데요. 그러면 마음속에서 이제 올라오는 생각이, 너도 한번 목에다 묶어줘서 하루만 생활해봐라. 아니면 네 아이가 걔한테 물릴까봐 그렇게 걱정이 되고 걔가 위협적인 존재라고 느껴진다면 네 아이를 목에다가 개줄을 묶어놔라, 안전하게 너네 집에다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좀 생각이 약간 좀 다르죠. 그런데 이 개를 묶어놓잖아요. 그러면 개가 울어요. 이렇게 풀어놔서 이제 기르는 개들은 사람들이 무섭다고 막 묶으라고 그러면 되게 이렇게 묶어 놓아 보기도 해봤어요. 무섭다고 하니까. 근데 그 우리 집 핑이는, 대문사진에 걸려있는 핑이는 수컷이고 3살이고요. 사람한테 절대 가지 않아요. 주인이나 제 친구들한테만 가지 붙여주질 않아요. 그리고 잡으려고 하면 얼마나 다람쥐같이 빠져나가는지 절대로 잡을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잡고 싶어도, 어른들이 잡고 싶어도 정말 잘 달려요. 그래서 걔 별명이 날라다닌다고 해가지고 드래곤 핑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땅이 정말로 내 땅이고 정말로 인간 고유의 전용물이라면, 그렇다면 새가 내 땅에다는 똥을 싸지 말아야지. 그러면 그 새를 고소할 수 있어야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간과 동물이 모두 다
공유할 수 있는 그곳이 자연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이 조금 되게 광범위하고 조금 특이하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의 생각과 저의 생각이 약간 이렇게 차이가 날 때가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제가 좀 특이하고 이상하니까 자꾸만 이렇게 따돌리는 현상, 내가 자꾸만 몰리는 현상에 처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약간 다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다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부당해고가 되었어요. 그런데 저는 명백한 증거를 완전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100% 이기는 게임이었어요. 100% 이길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산재로 치료를 받고 부당해고에 대해서 이제 다투는 그 과정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4개월 분을 받고 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달 전에 예고해야 되는데 예고 수당이라는 게 한 달 분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다 합쳐서 5개월 분을 사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복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부당했으니까. 그런데 제가 최종적으로 받은 거는 2개월 분을 받긴 받았는데 이제 그때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4개월 분을 받고 1개월을 플러스 해가지고 5개월치 125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100%. 그런데 제가 그때 어떤 답을 받았냐면 나는 이걸로 용돈을 좀 받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눈을 감고 있는 상황이었던지 아니면 누워 있었던지 아니면 제가 잠을 자고 있었던지 어쨌든 제가 이제 눈을 감은 상태로 이제 누워 있는 상태였는데 꿈인지 생신지 그때 검은 형체의 어떠한 검은 형체의 조금 무서운 그러한 존재가 제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건드리지 말아라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건드리지 말아라는 느낌을 제가 이제 몇 차례 받아봤는데 그 검은 형체가 저한테 말을 하는 것을 말이 아니라 느낌으로 전달하는 그것을 몇 차례 이제 받은 경험담인데요. 건드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끝까지 싸우면 안 되는구나. 그런데 나도 가슴에 상처를 받았는데 왜 건드리면 안 될까? 그리고 이건 100% 내가 이기는 게임인데 왜 나보고 끝까지 가지 말라고 할까? 그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그리고 물었죠. 왜 내게는 희생을 강요하느냐? 나도 희생자이지 않냐? 이러면서 항의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가긴 가봐야 되니까 이제 막 치료 다 받고 부당해고 신청을 했는데 그런데 저는 끝까지 갈 생각이 사실은 없었어요. 근데 이쪽에서 나한테 사과를 할까 안 할까가 이제 정말 궁금했었고 사과를 받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 판결을 받는 그날이 됐어요. 서류가 왔다 갔다 하고요. 그런데 그때 노동 119 그 카톡에 그 노무사분들이 많이 계시면서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노동자들을 도와주는 그 단체가 있어요. 시스템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저도 이제 상담을 좀 했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날이 딱 되었는데, 저는 5개월분 1250만 원에다가 복직이라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갈 수 없다는 것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아, 끝내야겠구나라는 생각도 이제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노동청 있죠. 노동청에서 이제 그걸 하는데요. 노동부 청사에 가서 이제 5층이었던가? 거기에서 이제 막 심리를 받는 중에 자꾸 심사하시는 그 위원장님도 자꾸만 협상 테이블에서 협상을 자꾸 시키려고 비공식 테이블로 인도를 하고, 저쪽에서는 뭐 3개월치는 안 된다 뭐 어쩐다 막 이러는데 2개월치로 이제 협상을 마치면서, 제가 끝까지 주장하면 5개월치하고 복직인지 나는 알고 있지만 저쪽에서는 막 한 푼이라도 깎으려고 이제 노력을 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거기까지 가긴 갔고, 사과도 안 하고 있고 괘씸했고요. 사과 안 하는 게 괘씸했었고요. 그리고 어쨌든 제가 노무사분께 이제 부탁을 드린 부분이 있어서, 원래 250만 원까지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월급이 250만 원까지는 국가에서 노무사를 대줘요. 그런데 제가 월급이 그때 256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6만 원 때문에 국가의 도움을 받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싸움을 걸었으니까 거기에다가 비용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저는 절반 이상은 그 좋은 의로운 일들을 하는 그분들한테 사실은 그거를 기부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어요. 참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있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잘 돼 있구나. 그리고 이게 더 잘 되도록 기부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는데, 딱 2개월치를 내가 받고 끝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이제 결판이 딱 났을 때 저는 이 480만 원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120, 30만 원, 130만 원 정도를 띄워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받는 액수는 350 정도? 그러니까 2달분이 안 돼요. 한 달 반치에 이제 월급을 받는 거죠.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부를 많이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막 소요가 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다른데 일을 하지 않고 있었고, 다쳐가지고 치료받고 있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화장실 갈 때하고 이제 이미 볼일을 본 상하고는 마음이 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기부는 하지 못했었고요. 그래 이제 제가 돈이 많아가지고 기부하려고 생각했던 건 아니고요. 저는 그냥 되게 검소해가지고 10,000원짜리 옷을 입고 다니기 때문에 많은 돈을 이렇게 막 사용하거나 막 부자로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그런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그냥 보나서 먹고 살자라는 그런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렇게 결론이 났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쪽에서 이제 사측에서 원하는 거는, 너는 이 일에 대해서 함구해달라. 비밀을 누설하지 않겠다라는 그거에 서명을 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 병원을 탓하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저가 이제 신성에 대해서 제가 엄청나게 무서운 검은 형체로 저에게 이제 다가와서 언제나 이제 느낌으로 말을 거는 그 신성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고 싶었는데요.
제가 느끼기로는 신성을 알고 있는 사람이 단체의 장으로 있거나, 그러니까 저나 뭐 이렇게 이 신과 닿아 있는 그런 경우에 터치를 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병원장으로 있는, 그 병원의 대표로 있는 그분이 저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저랑 많이 비슷하지는 않겠지만 아마 신께서 보호하고 있는 신성을 아는 그런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그 느낌을 받았었고요. 또 다음 편에서 또다시 이 비현실적인 이상한 경험담들, 이 무서운 검은 형체로 나타나서 저한테 늘상 협박을 하시는 그 신께서 저한테 개입을 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공부하시는데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